한국? 졸업여행으로 굳이 한국을 가야 한다고?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지. 이탈리아의 한명문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모여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졸업여행지가 한국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교실은 금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는데요. 한국은 볼 것도 없고 매력도 없어. 가난하고 뒤처진 나라라고. 특히 일본 출신 교환학생은 한국을 더욱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 문화적 매력이 없는 곳이라는 편견이 가득했죠. 결국 억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학생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학생들의 고정관념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그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레산드로입니다. 이탈리아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것은 우리 학교 졸업 여행 계획이 발표되던 날부터 시작됐어요. 그날 오후 교실에서 선생님이 졸업 여행지를 발표하고 계셨어요.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친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지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은 한국이었어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고 친구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번지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왜 하필 한국이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학생들이 졸업여행으로 왜 한국에 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 문화적으로 볼 것 없는 곳, 그냥 평범한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이탈리아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접한 정보들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일본이나 중국 같은 선진국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 반에 있는 일본 교환학생 히로미는 제 옆에서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죠. 한국은 정말 볼 것도 없고 매력도 없어. 차라리 우리 일본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 텐데. 히로미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어요. 카페테리아 전체에 우리의 불만이 퍼져나가고 있었답니다. 여행 계획이 발표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여행 일정을 말씀드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부모님의 표정이 순간 걱정스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알레산드로, 한국이 정말 안전한 곳이니?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어보셨죠. 북한과 가깝지 않니? 위험하지 않을까?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하시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냥 다들 가니까 저도 가야죠라고 대답했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는 여행 준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친구들은 교실 구석에 모여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모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은 별것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었거든요. 주말에는 친구 마르코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카푸치노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르코가 갑자기 물었죠. 넌 정말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을 거야? 저는 카푸치노 잔을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대답했어요. 뭘 찾아봐. 어차피 재미없을 텐데. 마르코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적어도 열린 마음은 가져봐. 의외로 괜찮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저는 귀를 막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출발 일주일 전부터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옷장 앞에 서서 어떤 옷을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인터넷으로 한국 날씨를 검색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절 변화가 뚜렷하더라고요. 그제서야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조금 깨닫고 있었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방 안에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로마의 아름다운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골목길 카페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멀리서는 기타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곳을 두고 왜 한국 같은 곳에 가야 하는 걸까? 창가에 기대어 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반강제로 준비한 여행 물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 여행 안내 책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 책자는 학교에서 나눠준 것인데 저는 아직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단체 채팅방에서는 친구들이 내일 여행에 대해 설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휴대폰을 베개 옆에 던져두었죠. 어차피 재미없을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었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고정관념을 어떻게 완전히 깨부술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올지. 그 모든 것을 그때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창가에 기대어 잠을 청하고 있었고 여전히 이 여행에 대한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했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동안에도 한국에서 뭘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상상했던 한국인가요?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반짝이는 깨끗함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고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셀프 체크인 기기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쉽게 길을 찾고 있었고 안내 시스템은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답니다. 친구 마르코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이게 말이 돼? 이탈리아 공항보다 훨씬 좋잖아. 저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공항 크기가 작으니 나중에 혼잡해지면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내심 놀라고 있었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직원들이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고 짐을 찾는 곳에서도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히로미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보다 더 깔끔한데. 그녀의 목소리에서도 살짝 놀란 기색이 느껴지고 있었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이것도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열차 안은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했고 좌석은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승객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두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소란스럽게 떠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창밖으로는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와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었고 곳곳에 녹지 공간도 눈에 띄었죠. 저는 이탈리아의 소란스러운 대중교통과 비교하면서 정말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마르코는 창밖을 보며 계속 감탄하고 있었죠. 와, 정말 깨끗하다.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데? 친구들 역시 놀란 표정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역 안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혼잡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질서 있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역 내부의 세련된 디자인, 다양한 편의시설, 정확한 안내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해. 친구들의 감탄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죠.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 머물기로 되어 있었어요. 기숙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가고 있었답니다. 건물 외관은 평범해 보였어요. 역시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부로 들어가자 또다시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기숙사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넓은 로비에는 편안한 소파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깔끔한 복도는 밝은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각 방에는 최신 보안 시스템과 전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고 내부 시설도 정말 훌륭했답니다.
우리 방에 들어서자 친구 토모야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게 기숙사라고? 호텔 아냐? 방 안에는 깨끗한 침대와 책상, 개인 수납장이 있었고 공용 공간도 넓고 쾌적했답니다. 샤워실은 최신식이었고 심지어 세탁실에는 24시간 사용 가능한 세탁기와 건조기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탈리아 기숙사와는 차원이 다르네. 이 말은 사실이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혹시 이게 단지 일부 학교만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공항부터 대중교통, 그리고 기숙사까지.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답니다. 옆 침대에서는 마르코가 벌써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한국의 모습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커튼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어제의 충격과 놀라움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채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는 기숙사 구내식당에서 했는데 이것도 또 한 번의 놀라움이었어요. 한국식 아침 식사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아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친구 마르코는 이미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한번 먹어봐. 생각보다 맛있어. 마르코가 권하는 소리에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낯선 맛이었지만 예상외로 나쁘지 않았답니다. 특히 김치는 처음에는 놀랍도록 맵게 느껴졌지만 먹다 보니 자꾸 손이 가고 있었어요. 그날의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바로 토모야의 안경 사고였어요. 토모야는 우리 반 친구인데 아침 산책 중에 안경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는 평소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 없이는 생활하기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답니다. 어떡하지?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토모야가 걱정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는 새 안경을 맞추려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병원 예약부터 시력 검사, 처방전 발급, 렌즈 제작까지 몇 주, 심지어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 인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 근처에 안경점이 있으니까 가보자. 저는 속으로 어차피 오래 걸릴 텐데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숙사에서 가까운 안경점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어요. 가게 주인은 토모야의 상황을 듣자마자 곧바로 시력 검사를 시작했어요. 최신식 장비로 빠르게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렌즈를 깎고 안경테에 끼워주고 있었어요. 전체 과정이 단 15분 만에 끝났어요. 토모야는 새 안경을 쓰고 밝게 웃고 있었고 가격도 이탈리아보다 훨씬 저렴했답니다. 저는 정말 말을 잃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시스템인가? 이런 건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볼 수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히로미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일본에서도 이렇게 빠르지는 않아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안경점 주인은 우리의 놀란 표정을 보며 웃고 있었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었죠. 오후에는 서울 도심을 탐방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는데 지하철 시스템도 정말 효율적이었답니다. 역마다 번호와 색상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디지털 안내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하철 내부도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이용하고 있었죠. 명동, 광화문, 인사동 같은 곳을 돌아다니며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전통적인 한옥이 공존하는 풍경이 독특하게 느껴지고 있었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딘가 질서정연해 보였어요. 친구들은 이미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마르코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계속 감탄하고 있었고, 토모야는 안경 사건 이후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죠. 히로미조차도 차츰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우리 일본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보니 시설과 기술력이 정말 대단해. 히로미가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친구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한강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밤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활동하고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고 연인들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광경이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밤이 되면 공공장소는 보통 한산해지기 마련이었고 특히 공원 같은 곳은 범죄와 소매치기 때문에 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정말 이곳은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구나. 저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완고한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단지 마케팅에 불과해. 그렇게 주장하려 했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뚜렷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을 표현하고 있었죠. 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둘째 날이 지나갔어요.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제 고정관념에 작은 균열들이 생겨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졸업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이번 여행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는 마지막 일정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곳에서 한국의 열악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곳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니 전통시장은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활기차게 출근하고 있었고 거리는 생기 넘치고 있었죠. 버스 안에서 친구들은 이미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우리가 알던 것과 너무 달라. 마르코가 말하고 있었어요. 히로미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말하면 처음에는 일본이 더 앞섰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에 정말 감탄하게 됐어. 모두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통시장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상인들은 큰 소리로 손님들을 부르고 있었고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시장도 상당히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먹거리가 가득한 노점상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 이것저것 맛보고 있었죠. 떡볶이, 호떡, 만두 같은 한국 길거리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머니 가게였어요. 그 할머니는 손으로 직접 만두를 빚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재빠르게 움직이며 만두를 만들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한번 먹어볼래? 할머니가 웃으시며 막 쪄낸 만두를 내밀고 계셨어요. 저는 감사히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죠. 그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탈리아 요리와는 다른 독특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고 있었어요. 마르코가 제 표정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알레산드로,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래. 내가 한국에 대해 많은 오해를 했어.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체계적이고 안전해. 히로미도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지만 이번 여행으로 많이 바뀌었어.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는 정말 놀라워. 우리는 시장 한쪽에 있는 작은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따뜻한 전통차를 마시며 이번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었죠. 토모야는 여전히 자신의 안경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마르코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 모두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다니 신기하지 않아? 히로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 여행 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있었죠. 전통시장을 둘러본 후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한 전망대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한강이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보이는 전통 건물들까지. 서울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알레산드로, 여기 봐. 마르코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너도 인정하지?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응, 인정해.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매력적인 나라야.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힌 알레산드로가 아니었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졸업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계기였죠. 편견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공항의 현대적인 모습도 효율적인 시스템도 놀랍지 않게 느껴지고 있었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보고 있었어요. 매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죠. 인천공항, 서울역, 고등학교 기숙사, 안경점, 한강공원, 그리고 오늘 방문한 전통시장까지. 모든 장소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돌아보았어요. 고마워, 한국. 내 편견을 깨뜨려줘서.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앞으로 다른 문화와 나라들을 대할 때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죠. 편견 없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후에 판단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진짜 모습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제가 겪은 것처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도 특정 국가나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직접 경험하고 보고 느껴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닫힌 마음을 가진 알레산드로가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진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탈리아 학생들의 한국 체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로는 남들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외국인의 눈에는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15분 만에 안경을 맞추는 기술력,
밤에도 안전한 도시 환경,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국의 강점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때로 외부인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역시 다른 문화와 국가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